여러분은 이 시위, 미국에 있는 이 시위 현장을 보시면서 한국에 있었던 태극기 시위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은 문바들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신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파로 통칭되는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은 진영 논리에 갇혀 정보를 비판하는 세력의 좌표를 찍고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선동하고 광신도가 맞장구 친 민주주의 공격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라는 표현을 트럼프 지지층을 향해서 쓰지는 않죠. 빠라는 표현을 쓰는 지지층은 이제 한 곳이 정해져 있죠. 트럼프 극렬 지지자의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오늘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에서 일면의 이 소식을 다루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짓밟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슨 소식인지 다들 잘 아시죠? 미국의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로 인해서 사실상 점거되고 마비됐습니다. 대선에 불복하는, 선거에 불복하는 성격의 시위인데다가 특정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선거 불복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의회가 점거당한 이 풍경이 저는 되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같이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그런 게 좀 없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태극기, 이게 성조기로 대체됐고 의회를 감싸고 있고 이제 특정 정치인이 이 시위를 용인하고 사실상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부추겼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신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위, 미국에 있는 이 시위 현장을 보시면서 한국에 있었던 태극기 시위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은 문바들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신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극단주의자 얼룩지 미국 민주주의 강 건너 아니다. 오늘 사설들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미국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비슷해. 근데 무엇과 비슷한지는 신문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매일경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정치 상황이 다르긴 해도 한국에서도 팬덤 정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문파로 통칭되는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은 진영 논리에 갇혀 정보를 비판하는 세력의 좌표를 찍고 공격과 저주를 퍼부는 등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팬덤의 공격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했지만 이들의 오만과 독선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등 극성스러운 행태를 보여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은 기형적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당은 팬덤 정치에 기댈 게 아니라 포용 정책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야 한다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른 신문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입니다. 무너지는 미국 민주주의, 남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미국보다 더한 퇴행적 행태가 만연해서다. 소위 진보 진영은 민주건달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고,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적 가치마저 팽개친 정권 탈환에만 올인이다. 특정 정파의 대변지를 자처하는 어용 언론이나 문바로 대표되는 비이성적 정치 집단도 부쩍 늘었다. 갑자기 그러면서 전 세계가 비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을 이제 물타기 하려는 얄팍한 수법, 막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단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전 같은 미국보다 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그나마 이제 보수 정치 지지자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적 가치마저 팽개친 채 정권 탈환에만 올인이다라고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저는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 향해서는 이제 민주건달, 문바로 대표되는 비성적 정치 집단,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번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난장판 통합 실패한 최강국의 민낯. 그러면서 뭔가 이제 데칼코마니가 나오죠. 한국과 비교해도 미국의 의사당 난입은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이 파이낸셜 뉴스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종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 허물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적이 몇 차례 있다. 뭐 그렇지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 얘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에서 모두 진영 논리가 판을 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했다. 대통령이 미국 사태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이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전 사설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담장이 무너뜨렸던 그 행위에 대한 비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회 담장은 본청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죠. 그리고 이게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막 했다기보다는 이제 충돌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있었던 일이라는 게 이제 당시의 흐름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이제 본청을 둘러쌌던 그 시위를 언급하지 않고 민주노총 시위가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저는 차라리 둘 다 언급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맞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아래 대통령 사면 얘기와 트럼프를 연결짓는 게 맞나요? 대통령 사면이 곧 통합이다. 저는 이 명제에도 동의를 하기 힘들지만 이 트럼프 시위 모습과 문재인 대통령이 양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쩌면 이제 외국의 언론, 외국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 언론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그냥 풀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들 마저 읽어봐야 되겠죠.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수 신문들보다 이렇게 뭐 직접적인 표현은 잘 드러나지 않고 미국 정치의 혼돈은 화해와 상생보다는 분열과 극단, 혐오가 난무하는 우리 정치권에도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뭐 이런 식의 지적, 좀 더 설명에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 정치 전반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선동하고 광신도가 맞장구 친 민주주의 공격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라는 표현을 트럼프 지지층을 향해서 쓰지는 않죠. 빠라는 표현을 쓰는 지지층은 이제 한 곳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했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쇼와 언행에 열광했다. 반으로 갈라진 국민은 트럼프의 모든 잘못에 눈 감았다. 트럼프 팬덤이 형성됐다.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은 모두 이들 트럼프 빠를 두려워했다. 그러다 트럼프 광신도들이 결국 미 의회까지 공격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정치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인 양당제가 결합한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들도 곳 중 하나도 한국이다. 사명감에 결여된 포퓰리스트가 그를 맹종하는 광적인 지지자들과 결합했을 때 대통령제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다. 저는 조선일보 사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접적으로 사례를 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문빠라는 얘기나 혹은 민주당에 대한 얘기,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조선일보 논조와 결합을 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빠라는 표현도 그렇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했다는 점, 지지자들이 열광했다는 점, 정치인들이 이 빠를 두려워했다는 점,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지금까지, 그리고 포퓰리스트라는 지적도 있죠.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써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누구다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독자들은, 조선일보 독자들은 딱 보면 연상이 되겠죠. 아, 우리나라 저들도 문제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흐름이 조선일보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사설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제도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옹변한다. 트럼프처럼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국가 지도자가 가짜뉴스로 지지자를 선동하며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민주주의 제도도 흔들린다는 것을 눈앞에서 입증했다. 우리도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유린당한 경험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은 이제 다른 신문들과는 다르게 이제 뭐 양쪽을 대충 언급하거나 혹은 문바만 딱 겨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보수적인 뭐랄까요, 굉장히 지지층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신문의 성향, 신문의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모습들의 좀 단면을 본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미국 의회 점거 사태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점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1년 전, 2년 전 일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어서 언론이 해외 사례를 한국에 어떻게 끄집어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에 빗댄 한국의 사례가 과연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맥락 속에서 어떤 걸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사례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 대한 비판, 선 넘은 행위 일탈에 대한 지적, 당연히 저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사례 갖다 붙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못해 양비론적인 시각마저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를 한국에 접목할 때 또 한국에 있는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맥락을 끄집어내고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문별로 좀 엇갈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문이 누락하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명해보는 기회를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